니네가 선생님이랑 질문하는데 모르는 부분에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문장을 이렇게 체크하라고 했잖아요. 옆에 친구가 보지, 내가 체크하는 거. 근데 쟨 체크가 안 돼 있어. 그럼 내가 체크하기가 좀 거시기 하냐? 알 바는 아니야. 응?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 야, 몰라서 여기 와서 배우려고 그러지 뭐 알아서 여기 앉아있냐? 어? 학생이지 뭐 교수야? 맞잖아. 모르는 게 뭐가 부끄러워. 하나도 부끄러운 거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모르는 게 많을수록 가성비가 좋은 거다? 왜? 같은 돈 내고 와가지고 쟤는 다 아는데 요거 하나만 모르는데 같은 돈 내고 나는 이거 다 모르면 내가 가성비가 좋은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다른 주변에 눈 같은 건 의식하지 마. 중요한 거는 나야. 내 공부야. 알겠지? 그래서 그딴 거는 하나도 신경 쓰지 마시고 형광펜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거침없이 퀘스천이 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에 읽다가 형광펜으로 쭉쭉 그으세요. 아셨죠? 그럼 60페이지를 정리해와라. 그러면은 그 정리를 할 때 그런 짓들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는 무조건 지문이든 선지가 됐든 뭐가 됐든 모르겠으면 다 형광펜. 알겠지? 그 부분을 선생님이 무조건 다 설명을 해줄 거니까. 오케이? 자, 봅시다. 자, 공공선택 이론에서는 답을 왜 안 물어보냐고? 지금 안 궁금해요? 자, 공공선택 이론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지문의 난이도가 있을 거야. 그지? 응? 그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공공선택 이론이 뭡니까? 공공이 뭡니까? 공공. 공공이 뭐예요? 학생들 말해도 돼요, 수업 시간에. 응? 말해도 돼. 공공이 뭐예요? 아시는 분? 뭐야? 다 같이 약간 이런 느낌. 그지? 한자로 볼까? 공공. 이거예요. 공공은 뭐냐면, 뭐, 그대공이라고 하고, 이거 뭐예요? 함께공. 이거 어디서 많이 보니?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대공. 그죠? 뭐, 공적인 것, 공공. 그죠? 공동의. 여기서는 공동이라는 의미를 한자 하나가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가져요. 공동의, 함께, 이런 게 공공이야. 함께, 한마디로. 자, 이거가 공공인데, 공공선택 이론에서는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게 대체 무슨 디얼이라는 거냐? 이게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게 되게 무슨 뜻이죠? 뭘 공공선택 이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는 뭘 해요? 선택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언제 선택하죠? 아주 대표적인 게 투표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 투표라고 얘들아. 응? 이 공공선택 이론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공동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각각의 개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개별 구성원. 개별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개별 구성원이 다 모여서 어떤 하나의 더 큰 집단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근데 이 공동체는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자, 국가를 형성을 하면 이 국가의 원수라든지, 그죠? 원수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뭐 한다? 선출을 하게 되죠. 그죠? 선출을 하게 되고 또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공공재라는 걸 생각해 볼까? 공공재? 공공재에 대한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공공재가 뭐죠? 응? 어떤 거? 아, 좋아. 가로등. 맞아. 가로등 같은 거. For example, 가로등 같은 거. 자, 정의는 뭘까? 정의. 하나의 예시 말고 어떤 걸 공공재라고 하죠? 이 제자가 얘들아 공공은 같은 거고 제가 무슨 제자야? 재화를 얘기해. 재화. 잘했어. 재화가 뭐죠? 재화와 서비스란 말 많이 듣지?
재화는 항상 구체적이야. 되게. 눈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재화라 그래. 물건, 쉽게 말해서. 자, 공공재. 물론 이 공공재 안에 뭐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겠으나 이러한 모두가 함께 쓰는 것을 공공재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죠? 모두가 함께 쓰는 거, 그걸 공공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로등도 있고 또 뭐도 있어? 뭐 고속도로도 있고 또 다 같이 뭐 쓰레기 소각장도 쓸 거 아니야. 쓰레기 소각장도 같이 쓰고 또 뭐도 있어. 나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의 공공재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공공재의 특성은 뭐죠? 공공재는 이런 모두가 함께 쓰는 것을 이제 공공재라고 많이 부르는데 공공재의 성격 자체가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공공재를 알아야지 얘들아. 이전 기출에 다 나왔던 거잖아. 내가 외계에 있는 어떤 내용 또는 나만 알고 있는 전공서적에만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출에서 너무너무 많이 중요하게 다뤄졌던 내용의 기본이잖아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설명할 게 많다고 한 거예요. 아셨죠? 외워. 안 외워도 되고 나만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얘들아. 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기출에 있었던 내용을 짜깁기 하고 내가 너네한테 다 씹어서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요약해서 서머리해서 주니까 다 외우시라고요. 응? 자, 그래서 경합성하고 배제성이 없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공재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셨어요? 자, 근데 경합성과 배제성은 뭘 경합성이라고 그러고 뭘 배제성이라고 그럴까? 괜찮죠? 그지? 근데 그게 공공재의 이 경합성과 배제성의 정의가 아니야. 되게 괜찮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그 전문 용어죠.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에 대한 정의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학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았어요, 접근. 자, 경합성은 우리가 어떤 걸 경합이라고 해요? 경합을 벌였다 이런 얘기하죠. 뭘 경합? 이게 한자 뭐게? 다툴 경자야. 서로 다투는 걸 경합성이라고 그래. 응? 다투는 것. 다투는 성질. 배제성은 뭐야? 배척하다. 등지다. 등지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걔를 소외시키는 거 아니야. 맞지? 이런 성격을 경합성이고 배제성이라고 그러던. 근데 질문 없어? 나 이거 수업 나도 들었는데 예전에 학생 때 이상하던데. 안 이상해. 경합성하고 배제성이 그러니까 정의는 다르지. 근데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뭐 가로등 같은 경우에 서로 다투지 않잖아. 이 가로등 나만 쓰겠다 뭐 이러지 않잖아. 누구를 배제하지 않잖아. 걔만 쓰지 않잖아. 두 개 뭐가 다른 거야? 아니. 그 내용도 여기 안에 이 단어의 뜻에도 들어가 있지도 사실 않죠. 근데 이게 이거를 돈 낸 사람만 그렇지 들어오고 돈 안 내면 걔를 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우선 공공재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두 개의 성격 자체가 둘 다 없어. 그걸 공공재라 그래. 그럼 이거 두 개가 뭐가 다르냐인 거지 내 얘기는. 그러면 서로 싸워서 거기서 한 명이 이기거나 다수가 이기고 소수가 진다는 그것도 배제성과 똑같지 않아? 생각해보세요.
경합성 애들이 경합이 뭐야? 막 이래서. 경합성은 뭐냐면 이 한자를 보면 얘네 둘이 되게 서로 막 먼저 가려고 막 이러는 거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툴 경자예요. 여러분들 이거 합자 뭘로 알고 있죠? 아, 처음 보는. 합하다, 합계할 때 합자죠? 합하다 이런 뜻인데 합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다투다라는 뜻도 있어. 겨루다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다툴 경 다투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로 다투는 성격이죠. 성질이죠. 성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경합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 다음에 배제성은 뭐냐면 이게 밀칠 배자야. 밀쳐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쟤는 무슨 제자 이게? 가감승제라고 들어봤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걸 가감승제 이렇게 하지? 그러거든? 그래서 이게 덜 제자인데 덜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얘를 밀쳐내다. 이런 뜻이 또 있거든 여기도. 덜어내다. 얘를 빼다 이런 얘기야. 얘를 빼놓고 이런 뜻이야. 그래서 배제성 그럼 얘를 밀쳐내서 빼버리는 거야. 그러한 성질을 뭐라 그래? 배제성이라 그러는 거야. 아셨죠? 자, 봐봐. 경합성과 배제성은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그지? 그래서 아까 이 팀이 얘기한 대로 경합성과 배제성은 뭐가 가장 크냐면 내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여부에 있어요. 권리 여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차이가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입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팀이 제대로 아까 3팀도 설명을 좀 다른 예시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여부예요. 경합성은 우선 그 안에, 링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배제성은 어때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 링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약간 이렇게 막 몸에 막 피부에 와닿게 막 느껴지진 않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예시를 하나를 기억하면 좋으냐면 우리가 공공재라는 얘기를 했을 때 공공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내게 아니면 막 쓴다는 거지. 그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들어봤어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들어봤어? 미국의 생태학자였던 게리 타딘이라는 분이 사이언스지에 이 목초지의 비극의 예를 들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학적인 용어로도 많이 사용하고 워낙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 게리 타딘이라는 분이 사회학자나 경제학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분은 생태학자, 생물학자예요. 사이언스지에 올린 논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유지, 즉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꼭 누구의 소유는 없어. 그냥 국가에서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는 땅이랄까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그런 땅이 있어요. 주인 없는 그냥 다 공동으로 마을에서 쓸 수 있는 땅이 실제 존재하거든. 근데 목초지가 있는데 이 목초지에 풀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풀이 이렇게 막 나 있는데 여기 안에 소의 꼴을 먹일 거야. 꼴이 뭐야? 그렇지. 소가 먹는 여물을 꼴이라 그래 얘들아. 알겠지? 소한테 꼴을 먹이려고 하는데 여기 마을 사람 누구나 와서 여기 있는 풀 먹일 수 있어요. 그러면 막 와가지고 내가 풀을 막 먹였어. 근데 여기가 내 거가 아니잖아. 그지? 그럼 다른 사람들도 와서 쓸 수 있지. 그지?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윤진이가 왔고 또 먹였어. 그러고 난 다음에 지한이가 왔다? 그럼 지한이가 못 들어오게 막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어쩌지?
내 소하고 윤진이 소가 다 먹어버렸는데 풀을? 풀이 없어. 풀을 다 먹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내가 뭐 다른 풀 자라라고 쬐끄만 풀들을 뭐 심어준다든지 거름을 갖다 준다든지 그런 일을 하겠어 내가? 내가 해서 내가 먹는 것도 아니잖아. 누가 먹을지도 모르잖아. 그걸 공유지에 누가 하겠냔 말이야. 그지? 그래서 개인이 다 합리적으로 생활을 한다면 그 사회에서 가장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누구죠?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잖아.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거든요. 개인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사회는 가장 나은 좋은 사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 게리 타딘의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거는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각 개인이 정말 합리적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행동을 했더니 어때요? 공동의 파멸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죠?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 그것과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원래 생태학자로서 이 내용은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 어벤져스 봤어요? 어벤져스 보면은 이렇게 건틀렛 가지고 탁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여기 우리 중에 지금 50% 없어져. 그래 안 그래? 그게 왜 그러는 거야? 이 논문을 읽은 거예요. 생태학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공간에 일정 수 이상의 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생명체가? 존재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가 다 파괴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정 수 이상이 들어가면. 그래서 건틀렛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구에 있는 50%를 사라지게 하는 이유가 뭐야? 지구가 목초지야. 근데 너무 사람이 많잖아. 그래서 지구 환경이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50% 없애는 거 아니야? 얼마나 착해. 어쨌든 그렇잖아요. 목초지의 비극 이거를 공유지의 비극을 읽은 거지. 걔 이름이 뭐지? 모르는 게 정상이지. 어쨌든 그 건틀렛 주인 분께서 이 에세이 논문을 읽고 이렇게 건틀렛을 한 거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내용, 이거 생태학에 관련된 내용이 사회 경제학적인 것과 접목돼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건데, 요 개념을 기억을 하시면 경합성과 배제성, 요 예시를 기억을 하세요. 경합성과 배제성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목초지 같은 경우에는 경합성, 즉 경합성은 뭐와 관계된 거냐면 이 안에 있는 풀들이에요. 풀들은 경합성이 있어 없어? 나랑 윤진이 소가 먹으면 어떻게 돼? 다른 애들 먹어 못 먹어? 먹어 못 먹어? 못 먹잖아. 그럼 경합성이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있는 거야. 먼저 온 놈이 인자야. 경합성이 있는 경우고, 대신 그 뒤에 지한이가 들어왔어. 그러면 걔 못 들어오게 막아요? 아니잖아. 배제성은 없는 거야. 들어오는 올 수 있어. 들어와 봐. 먹을 풀은 없지 뭐. 들어오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고. 먹을 풀은 없다고. 그래서 아까 그 서윤이가 경합성이 없는 게 뭐가 있지? 이런 게 바로 이런 예시를 기억하면 경합성과 배제성의 성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오래도록 장기 기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이 팀이 얘기한 이 경합성에 대해서, 경합성은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이거를 경쟁하는 거고, 배제성은 아예 뭐예요?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배제성에 대한 건 들어올 수 있냐 없냐의 문제고, 경합성은 이 한정된 자원에 대한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들어올 수 있는 입장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배제성이 관련된 거고, 들어와서도 거기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면 내가 못 가져갈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자, 예를 들면 선생님, 그러면 목초지는 지금 공유지, 즉 공공재의 예로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다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공재가 아닙니까? 공공재예요. 네? 뭐냐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공공재는 대개 또는 일반적으로 제너럴리하게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것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와. 무조건 절대적으로 그렇다가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게 종류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공재 종류에 따라 경합성이 있고 배제성이 없고, 경합성이 없고 배제성이 있고, 둘 다 없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 자, 가로등 한번 봅시다. 가로등. 가로등은 경합성과 배제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쓴다고 내가 이거 가로등을 받고 지나갔어. 그럼 내 뒤에 오는 애가 가로등 못 쓰나? 아니지. 그럼 한정된 자원이야? 그냥 계속 있는 자원이야? 계속 있잖아. 그래서 그건 경합성이 없다고 할 수 있어. 배제성도 없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런 거는요. 예를 들면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을 100명 한라산 올라갈 때 그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예약한 사람들 다 차면 못 올라가거든요. 그날. 그러면 한라산은 공공재잖아. 다 같이 쓰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한라산 들어가면 막 갑자기 막 꽃이 다 사라지고 나무가 없어져 뒤에 오는 사람 못 보나? 아니잖아. 자연은 누구나 감상할 수 있죠. 그러면 한라산 같은 이런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 경합성 있어 없어? 내가 본다고 막 자연이 달아 없어져? 아니잖아. 내가 뽑아가지 않는 이상 경합성이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경합성이 없어. 근데 하루에 100명만 뽑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와. 그게 뭐야? 배제성이 있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 고속도로 어떻죠? 고속도로. 내가 차를 갖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차를 갖고 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거야. 도로가 꽉 막히면. 예를 들면. 그럼 경합성 있을 수 있고. 배제성 어때? 다 막혔어. 그래서 차를 못 써. 그럼 걔 못 들어오겠지. 배제성도 있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공공재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되게 타이트하게 볼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들어 또? 드는 생각. 가로등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로등에 이게 비추는 공간이 한정적일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지만 거기 사람들이 다 몰려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나 거기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지. 그런 경우에 배제성도 있다고 보고 그 불빛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경합성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어떤 정도로 내가 그 정도를 해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도 이런 경합성과 배제성은 살짝 달라질 수 있고 학자들마다 그 성질에 따라서 경합성과 배제성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셨죠?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공공재가 뭔지,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건 바로 이 두 가지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둘 다 없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예시에서 이런 내용이 있고 공공재의 특징은 그래서 뭐예요? 공유지의 비극에서 볼 수 있듯이 주인이 따로 있다 없다? 따로 없어. 알겠지? 주인이 따로 없어. 주인이 따로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막 함부로 쓰더라는 거야. 그죠? 아무도 관리하지 않더라는 거야. 자, 그리고 모두가 함께 쓰는 거는 단위가 되게 커요. 항만, 항구, 공항, 고속도로, 커 안 커? 크잖아. 그지? 개인 사비를 털어서 가로등 만드실 분.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아직도 안 지어진 데가 많아. 응? 그지? 만드실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공공재가 필요하냐 안 하냐? 필요해 안 해? 고속도로, 공항 필요해 안 해? 필요하잖아. 니네 다 제주도는 갔을 거 아니야. 또 공항 다 이용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필요하단 말이야. 무역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외국도 안 가보고 뭐 비행기 안 타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물건 다 그 공항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응? 공항은 누구나 지금 다 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자, 근데 개인 사비를 털어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국민들이 일정한 세금을 걷어서 모두에게 필요한데 아무도 짓고 싶지 않아. 공급은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데 공급을 해놓으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쓸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을 거란 말이야. 공공재를 세금을 걷어서. 그걸 누가 해? 국가가 한단 말이야. 그죠? 국가가 할 건데 무슨 공공재를 지을 거냐고. 저는 공원이 더 좋은데요. 나는 제주도 갔는데 공항에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제2 공항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각자 하고 싶은 게 그 공공재 종류가 다 다를 수 있죠. 나는 도서관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밤에 너무 무서워. 나 가로등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CCTV 더 달아줬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잖아. 그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돈은 한정적인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각 개인들이 있어. 그 개인들의 선호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있을 거 아니야. 그 선호를 나타내는 게 뭐야? 투표잖아. 너희의 선호를 나타내는 게 투표라고. 그러면 우리는 가장 최선의 안을 뽑으면서 투표를 할 때 시간도 적게 드는 경제적인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거죠. 그게 바로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봅시다. 자, 공공선택 이론에서는 공공재 공급 결정과 같은 공공선택의 과정에서 각 개인의 선호가 사회 전체적인 선택으로 전환되는 과정인 정치적 의사결정이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갖는가를 분석한다.